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가 강세를 보였고요.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고용지표 발표였습니다.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25만 명이었는데 52.8만 명 기록하면서 대폭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부문별로 봤을 때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모두 다 좋았는데 특히나 서비스가 좋았고요. 그 안에서도 이제 레저 및 접객 쪽 그리고 서비스 전문 서비스 쪽 그리고 운송 및 창고업 쪽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고요. 미국 주식 선물도 급락을 하고 미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주식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것은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혹은 좋다 정도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. 중소형주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업종단에서도 보면 은행이 강세를 보이면서 금융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종목단에서 특징적이었던 것들은 뭐 이렇게 4개 정도 적어놨는데 워너브루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OTT 쪽에서의 업황이 조금은 부진한 모습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매출과 순이익 모두 하회를 했고요. 구독자 증가 같은 경우에는 1Q 대비해서 2Q에 순증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익 가이던스도 좀 하향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바로 퀀트. 네, 퀀트 주보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적에 대해 이번 주보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개별 종목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수 같은 경우에는 7월 초 저점으로 해서 어느새 9% 정도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. 아시겠지만 이 컨센서스는 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멀티플은 PBR 1배까지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상황에서 어쨌든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는 게 조금은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2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을 발표한 284개 종목 중에서 호실적 그리고 밸류 메리트가 좋은 종목들을 선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종목별로는 자동차라든지 에너지를 중심으로 좀 선정이 됐고요. 저희 퀀트 단에서는 자동차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적단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. 미국 시장 말씀을 드리면 미국 역시도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12개월 포워드 PER도 17.5배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. 코비드 이전의 고점이 한 18배 후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, 상승세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펀드플로우 단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주식과 원자재 쪽에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나왔던 반면에 채권 쪽에서는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이 됐습니다. 21년도 7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. 앞에서 시황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지표 호조라든지 아니면 지난주 초반에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는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와는 조금 차별화되게 무브 인덱스는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부분을 감안해보면 국채금리 안정세는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